안녕하세요. 벽광입니다. 자, 사주명리학 기초 강의 23번째 시간인데요. 자, 오늘부터는 이제 지지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그 지장간에 대해서 기초적인 그 체계를 한번 쭉 설명을 드렸죠. 자, 이번부터는 이제 그 지장간의 개념을 어느 정도 이해하셨으면은 지지의 이제 12글자에 대한 각 개별적인 특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차서 순서적으로 볼 때 자부터 오기 때문에 우선 자수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제가 다시 사주의 조견표를, 사주 기둥의 조견표를 다시 띄웠습니다. 자, 요것을 우리가 앞으로 통칭해서는 그냥 좌표라고 하겠습니다. 일간을 중심으로 뭐 월간 또는 뭐 월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구성이니까요. 그냥 좌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자, 어쨌든 이 표를 다시 올린 이유는 이제 지지 시간에 이제 자수를 처음 설명드리면 이제 그런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죠. 그리고 나서 요거를 이야기 좀 더 쉽게 하려면은 이제 연지에 자가 왔을 때 또는 월지에 자가 왔을 때 또는 일지나 시지에 자가 이렇게 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주라는 걸 작성하다 보면 이제 이게 랜덤하게 가서 붙게 되는데 그럴 때에 어떠한 기초적으로 접근해서 생각해야 될 부분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요렇게 접근하시면 좀 더 이해가 수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요렇게 설명을 이제 드려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연지에 자수가 놓이면 어때요? 우리가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띠죠, 띠. 그러니까 쥐띠가 됩니다, 쥐띠. 그죠? 그럼 이제 그런 것의 의미들, 그런 거 한번 짚어보고요. 그다음에 월지에 자가 놓이면 자월에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럼 굉장히 추운 달이죠. 수기가 가장 강하고 온도도 한겨울로 춥고요. 음력으로는 이제 11월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추운 계절.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일간이죠. 자, 일간이 사주의 주인공이니까 자, 일간이 어떠한 천간이 놓이느냐에 따라서 받게 되는 영향력이 다 다를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지는 뭐예요? 다시 말해서 일간과 같이 붙어 있는, 밑에 있는 글자죠. 그러니까 이제 내 몸에 붙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간에 어떤 붙어 있는 영향력이니까요. 당연히 이제 나의 고유 특성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여기서 조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나중에 일주론이라는 강의 시간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간지학적으로 이제 접근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시간이 따로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기초 시간에는 이제 일지에 대한 설명을 잠시 접어둘게요. 그 다음에 이제 시지로 가면 당연히 자시에 태어났다는 얘기죠. 그럼 이제 당연히 자시의 특징에 대해서 또 한번 짚어볼 것들은 한번 다 짚어봐야 되겠죠. 자, 요러한 순서로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려볼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판서를 보시면서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다시 보시면요. 판서 이제 위에다가 이제 그 사주 좌표를 올려놨죠. 자, 우선 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그 수의 영역이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옆에 오행적으로는 이제 수를 붙여주는 개념이죠. 자, 우리가 이제 지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자가 이제 여기 연지에 놓였다. 이렇게 보이면 이제 자년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제 한 해의 어떤 표기가 되는 건데 그러한 어떠한 십간십이지지를 가지고 보통 어떤 그 달력 체계, 어떤 날짜 이런 걸 포기한 것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보통 한 3000년 전 이상이 된 것으로 보는데요. 가장 오래된 유적 중에는 이제 중국의 은나라 유적이라고 하는 은어 유적이라고 부르는 갑골문에 보시면 이제 갑골문이라고 하는 건 보통 그 거북이의 배껍질이나 등껍질 또는 그 뼈의 그 어깨뼈나 넓적다리 뼈 같은 곳에 이제 과거에는 그런 데다가 뜸을 떠서 점을 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점친 내용을 가지고 어떠한 국가적인 사안에 대해서 예견을 한번 해보고 그게 이제 맞았냐 안 맞았냐 하는 결과까지도 이렇게 다 거기에다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갑골문이 바로 그런 내용인데요. 거기 보시면 이미 거기에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글자로 이제 병자라든지
개미라든지 뭐 을해 이런 글자들을 우리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각골문의 형태의 그 유적에서조차도 이런 간지의 표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미 존재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그 12지지, 10간과 12지를 배합해서 60갑자를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석을 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는 이제 그 후대에 이제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데, 대략 이러한 간지, 이런 것을 쓴 것은 굉장히 오래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제 잔연이 되면 보통 이제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띠죠, 띠. 첫 번째가 이제 띠가 되겠죠, 띠. 그래서 띠가 돼서 우리가 이제 동물을 배속하는데 12지 동물 중에 이제 쥐가 바로 배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쥐를 가지고 이제 자에다가 배속을 해서 잔연이 되면 뭐 올해가 이제 신축년이었고 작년에 경자년이었죠. 그래서 경자년은 이제 쥐의 해였었는데요. 그래서 쥐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제 이런 12지 동물이 배속되어 있는 기록은 그 후한 시대의 왕충이란 분이 있어요. 예, 이분의 책 중에 이제 논영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영이란 책은 12지 동물에 대한 설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동물에 대한 설명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설상에 나오는 뭐 용에 대한 설명도 이 책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동물에 대한 설명, 뭐 동물이나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식물 이런 것도 많아요. 그래서 벌레에 대한 설명도 있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이제 12지 동물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이제 첫 번째 자에 배속된 것이 바로 이제 쥐입니다. 우리가 이제 재밌는 얘기로 이제 그런 뭐 우화라고 할까요? 뭐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 중에 옥황상제가 정월 초하룻날 이제 동물들에게 어떤 지위를 주고자, 그래서 이제 그 천상의 문에 제일 먼저 도착한 동물에게 이제 1등으로 이제 지위를 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그거 시작되자 이제 각 동물들이 다 참석을 했는데 그 중에서 소가 열심히 달려왔으나 막바지 단계에서 소의 등에 타고 있던 쥐가 뭐 소의 머리를 밟고 제일 먼저 관문을 통과해서 1등으로 들어왔더라. 그래서 12지 동물 중에 1등이 바로 쥐다 이런 얘기도 뭐 전해지는 얘기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자년 다음에 충년이 오면 그 배정되는 게 이제 소죠. 그래서 쥐 다음에 이제 소가 배속된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통 그 동물뿐만이 아니라 그 동물의 특징 중에서 그 우리 민속학적으로 본다면은 우리 그 한국에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살펴보면요. 다산이나 번영 또는 부지런, 뭐 근면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뭐 어쨌든 쥐들이 이제 새끼를 많이 낳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설명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한자적인 의미로 본다면은 이제 보통 한자에서는 이게 아들 자자죠. 아들 자자. 그래서 이제 기록상으로 보면은 이 어떤 글자의 연원을 굉장히 추적해 할 수 있는 그런 근간의 문헌 중에는 그 역시 한나라 시대 때 설문해자라고 하는 사전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 한자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자영학을 연구하는 데 아주 기본이 되는 아주 고서죠. 여기에 보시면 이 자에 대한 설명이 이제 어떻게 나와 있냐면 하나의 양이 이제 생겨났다 이런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그 기록에 이제 한자로 보면 이 양이 시작할 시자를 쓰고요. 생겨났다. 그래서 이제 일양이 시생됐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양이 최초로 생겼다. 그러니까 생명이 하나 생겼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아들 자자는 뭐예요? 또 아들이 하나 생겼다. 그래서 이제 그 생명이 하나 생겼다는 의미와 일맥상통하게 이제 의미를 해석하기도 하죠. 자, 이렇게 이제 그런 의미를 또 갖기도 합니다. 자, 또한 그 자라고 하는 것은 그 겨울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수의 기운이 가장 강한 그런 글자가 됩니다. 그러면서 생명이 응축되어 있는, 그러면서도 하나의 양이 생겨난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것을 어떤
그 생명의 성분이 핵심적으로 뭉쳐져 있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보통 수의 개념에 있어서 지혜를 상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그 지혜를 상징하는 것으로 인해서 뭐 우리가 공자인가, 공자님, 뭐 맹자. 그래서 공자 또는 맹자 이렇게 할 때 여기에 뭐를 붙어요? 공자 또는 맹자 할 때 자자를 붙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혜의 어떤 핵심적인 그 요소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그렇고요. 뭐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씨앗, 구기자 또는 오미자, 뭐 이런 이야기도 하죠. 그런 씨앗들, 그러니까 생명을 전달하는 어떠한 씨앗의 핵심 이런 거를 이야기할 때도 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도 정자 또는 난자 이런 말 붙이죠. 자, 그게 바로 그 자가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자의 특징 중에 이제 기본 개념과 함께 연지에 이제 자수가 놓였을 때 한번 살펴볼 요소들이죠. 자, 두 번째로 보면은 이제 자가 월에 놓였다, 월지에 놓였다. 자, 월지에 놓였다. 그러면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월이 되겠죠, 자월. 자, 자월이면은 음력으로 보면은 11월이 됩니다. 음력 11월이 되고요. 양력으로 보면 이제 12월 달이 됩니다. 12월 달. 그래서 굉장히 춥죠. 여기서 이제 절기로 보게 되면 자월에 이제 놓이는 절기가 이제 대설과 자, 동지가 되겠죠. 자, 여러분 대설과 동지 때는 어때요? 매우 춥죠. 한겨울입니다. 자, 그런 달이 된다는 의미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제 앞서서 강의를 했던 지장간입니다. 지장간의 비율이 30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자, 초기에는 10일이 임수가 10일을 차지하고 본기가 20일인 계수가 차지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장간의 구조를 보더라도 전부 임수, 계수의 순수한 물로만 구성된 수가 가장 왕.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걸 수가 왕하다. 그래서 수왕지다. 왕의 지지다. 수왕지 이런 의미를 씁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가장 수가 왕한 달이죠. 그러니까 다 얼고 춥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몰라도 월지에 자월 출생이다 그러면 불이 좀 필요하겠구나. 추우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지장간의 내용도 그러니까요. 자, 여기서 그리고 한 가지 또 중요하게 챙겨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자, 여태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이제 자수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 자, 차서라고 해서 글의 순서로 봤을 때는 당연히 자수가 첫 번째로 오기 때문에 자, 이거를 양으로 배속한다고 그랬죠? 양으로 배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갑에다가 갑자 이렇게 붙이잖아요. 처음 갑하고도 조합할 때도. 그럼 당연히 갑이 양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양 대 양으로 만나고 또는 음 대 음으로 조합된다고 그랬어요. 간지는. 그러니까 자수도 양이 되는 겁니다. 양의 물이죠. 그런데 여기 지장간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자, 초기 임수는 양인데요. 11밖에 안 되고요. 본기는 계수 음이 되죠. 그러니까 본기는 이게 바로 이 자수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비율과 내용은 음이죠. 음이 더 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를 음량이 서로 뒤바뀌어 있다라고 예전에 우리가 그 명리학 기초 강의 시간에 음량이 서로 뒤바뀌어서 체용이 바뀌어 있는 글자가 해자와 또는 사오 이 두 글자 물하고 불을 상징하는 지지 두 글자는 서로 체형이 바뀌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체는 양으로 쓰이지만 그 내용으로 볼 때는 음이 더 많아서 이걸 음의 수로 봅니다. 요것도 꼭 챙겨 보셔야 될 내용이죠. 자, 요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고요. 자, 그 다음에 자월이니까 자월에는 이제 일간과 일단 조합해서 보겠습니다. 자, 일간. 자, 자월에는 첫 번째 자, 목들의 일간이라면 당연히 간목이나 자, 을목이 되겠죠.
자, 간목의 을목이나 이런 일간들은 자월에 태어나면 어떤 상황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당연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생목의 관계는 형성이 될 겁니다. 수생목, 수생목의 관계. 생을 받는 의미는 있죠. 그러나 이제 보통 식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겨울이 되면 성장을 멈추고 휴면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활동적이지가 못하죠, 첫째. 그러니까 비활동성이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이제 1년생 식물들은 이제 씨앗을 이제 맺고, 그것이 이제 씨앗으로 응축돼서 수생목 단계에 저장돼서 생을 받고 있어서 봄을 기다리는 그러한 모양새,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은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계절적 요인에 의해서 활동을 위한 어떤 휴식 기간, 뭐 생명을 잉태한 씨앗 단계,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로 볼 수가 있겠죠. 반면에 이제 자월이라도 이제 가불목인 일간이 이제 뭐 화의 영역에서 이런 힘을 많이 줄 수 있는, 온도를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글자들의 조합이 사주에 존재한다면 나름의 추운 겨울이기도 하지만 활동성을 지닐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 정도로 한번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화의 어떠한 일간들은 병정이겠죠. 자, 병이나 정으로 이제 일간이 구성된 사주에서는 대체적으로 허약한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분 천지가 수기로 꽉 찬 시기에 이제 화가 이제 힘을 얻기란 굉장히 어렵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수의 입장에서 이제 극을 받고 있으니까 수국화의 영향이겠죠. 당연히 수국화, 그런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화의 일간들은 좀 이제 약간 위축되어 있는 형태. 그러니까 무엇을 많이 원하는 형태가 될까요? 좀 활동성으로 보면은 본인 자체가 그 화기 때문에 온도를 조절하는 인자니까 어떠한 목의 생을 목생화만 이루어지면 당연히 화로서도 힘을 얻을 수 있으니까 조절 인자, 자기가 화의 조절, 온도 조절 인자니까 활동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겁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은 자월의 병이나 정은 뭐 좀 이해가 되실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토의 오행인 무토나 기토인 일간들은 어떨까요? 보통 이제 토라고 하는 천간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자연에서 관찰되는 요소에서 볼 때 토들은 언제 힘이 지력이 좋을까요? 겨울에 좋을까요? 여름에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온도가 높은 여름에 지력이 좋죠. 그래서 힘을 얻어서 여러 가지 작물도 키워내고 땅의 지력을 이용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유사하게 병이나 정처럼 이렇게 활동성이 매우 위축돼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시면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다만 이때도 힘을 얻으려면 화생토의 어떠한 이런 지원을 받게 되면은 많은 힘을 얻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네 번째 금은 어떨까요? 자, 경금이나 신금이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금생수가 되게 기운이 이제 금에서 수로 빠져나가겠지만은 금생수로요. 역시 마찬가지로 한겨울의 금으로서 굉장히 온도가 낮죠. 자, 여러분들 한겨울에 자동차 시동 한번 걸어보시면 어떤가요? 아주 추운 겨울이 꽉꽉 얼고 이럴 때 시동이 잘 안 걸리죠. 그만큼 금속들은 추운 겨울이 되면 굉장히 힘을 응축돼서 위축되어 있는 형태라고 또 봐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여러분 시동 걸으시면 시동 안 걸려서 막 이렇게 배터리 지원받는 서비스로 보험회사에 전화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금도 마찬가지로 추우면 활동성이 매우 떨어진다. 역시 여기에서도 어떤 화의 온도의 지원이 좀 필요해야 금도 활동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수의 일간들은 뭘까요? 임수나 계수는 굉장히 힘이 세겠죠. 아까 말했죠.
수가 왕한 지지다. 가장 수가 수왕지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가장 힘은 셉니다. 그리고 수의 어떠한 그런 능력이나 여러 가지 힘들은 강하지만 다만 춥기 때문에 온도의 영향에 따라서 이제 잘못하면 화기가 너무 없으면 전부 얼음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도 수의 힘은 강하나 역시 또 화의 어떠한 영향력에 이런 걸 우리가 통상 조후인자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이 이제 많이 이제 이 말을 쓰시게 됩니다. 조후. 기후를 조절하는, 온도를 조절하는 인자. 그러니까 화의 요소가 바로 화의 오행이 화의 어떠한 그 글자들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 자월의 형태에서는 자, 이러한 각각의 천간들의 상황이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대체적으로는 이제 화의 조절 인자가 많이 필요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이제 시지에 이제 자가 붙게 되면 이제 자시가 되겠죠. 자, 우리가 자시는 보통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사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23시부터 01시까지죠. 자, 근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이제 동경 135도를 기준으로 이제 동경시죠. 그러니까 일본의 동경을 도쿄를 중심으로 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있는 그 서울하고 시차가 30분 정도 시차가 납니다. 그래서 1961년을 기준으로 해서 이때부터 11시부터 1시가 아니라 11시 30분부터 1시 30분 사이를 밤 사이를 우리가 30분씩 늘려갖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61년생 이전 60년생까지는 이제 우리가 11시부터 1시로 봤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61년 이후부터 출생하신 분들은 다 태어난 시간을 11시 30분부터 1시 30분으로 자시의 영역으로 우리가 인식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제 과거에 이제 우리가 아주 오래전에 이제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뭐 이럴 때는 이 자정의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 12시를 기준으로 이제 이 자를 기준으로 이제 딱 다음날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전날이 됐죠. 그러나 이제 과거에는 어떻게 봤냐면 밤 11시 자시가 되면 그냥 다음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간이 바뀌고 다음날 일간을 간지로 쓰지요. 그 시간, 이렇게 자시가 되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이 밤 12시 자정을 기준으로 기준점을 잡으니까 그 전은 전날로 들어가고 그 다음날은 다음날로 들어가는 이런 모순점이 모순점이라기보다는 어떤 기준선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이제 주로 일본의 이제 학파들이 과거 7, 80년대 때 이제 많이 주창을 했던 얘기인데, 자정 이전을, 자시 중에 이제 자정 이전을 야자시, 그 다음에 또는 이 이후를 조자시, 이렇게 나눠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조자시가 되면 일간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그런 학설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게 그래서 이게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다는 그런 견해가 있긴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것은 다른 여타 역학 학문들의 기준은 모두 자시 기준이 되면 일반 자시로 다음날로 넘어가는 걸로 보는 것이 옛날 시각이었어요. 그러니까 11시 30분이 넘으면 다음날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야만 다른 김은둔갑의 구흥표도 다 시간을 가지고 그거를 조식하고 포국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걸 나누게 되면 자시에 해당되는 궁을 둘로 나눠야 돼요. 그럼 9궁이 아니라 10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서로 다 그 공식이 다 깨져버려요. 그러면 모든 역학 체계가 다 흔들려 버리죠. 그래서 이제 명리학에서만 이런 식으로
조자시와 야자시의 개념을 나눠서 적용하게 되면 굉장히 혼돈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 벽강 개인은 이 조자시와 야자시의 개념을 일반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 사주를 상담하다 보면 요 기준선에 있으신 분들 되게 애매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전날 일간과 그 다음날 일간을 같이 놓고 그 특징들을 한번 이렇게 비교해보는 수준에서 적용하는 정도로만 하고, 자, 일반적으로는 그냥 일반 자시의 기준점을 가지고 저는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부 이제 뭐 쥐라는 동물이 앞발은 4개, 뒷발은 뭐 5개, 그래서 앞뒤가 다르다. 이렇게 발가락이 5개다. 그래서 뭐 조자시, 아자시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생긴 것이다. 대입시킨 것이다. 이런 절묘한 비유다. 이렇게 뭐 설명하시는 분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학 체계가 다 송두리째 맞지 않는 그러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좀 주의를 요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자시가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챙겨야 볼 것들이 많죠. 네, 뭐 하루에 밤에 그 어떤 기준인 날의 기준인 자정도 있고, 뭐 동경 135도를 기준으로 뭐 30분씩 늦춰서 보는 건 1961년부터 그렇게 적용을 했다. 뭐 그리고 뭐 조자시, 야자시 개념도 등장을 해서 뭐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있다.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그 자수의 기본 개념과 더불어 여러 가지 이제 여러분들이 챙겨서 이해하셔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그 각 위치별로 같이 곁들여서 설명을 한번 드려봤어요. 자, 자수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후에 이제 진행되는 12지지 강의 내용도 이제 이와 유사하게 구성해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23번째 명리 기초 강의 자수 시간이었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